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트래블러 김고현 박사입니다. 날이 무척 더워서 바이크를 타고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지나면은 선선해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을 야외로 모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또 호응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하게 됐던 계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등록된 상표인 제3의 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3의 직원이라는 게 뭐 남처럼 삼자처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작은 기업에서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과 생산 중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 일들을 아주 쉽게 풀어준다면 회사를 더 알차게 만들어주고 더 시스템화해주고 직원들로부터 불평, 불만이 없게끔 만들고,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직원을 만일 뽑는다 하더라도 많은 급여를 줘야 하고, 또 설사 뽑으니까 필요했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획맨들은 본인이 하는 그 기획 일만 하기를 원하지, 뭐 생산에 참여한다든지 영업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만일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대기업에서 경영기획 일을 했던 사람은 플랜 두 C를 명확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에 저가의 연봉을 주고서 데려온다 그러면 오지를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결과만을 드립니다. 제3의 직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매일 출근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투입되는 인원이 최소 박사급 2명에서 3명이 투입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 박사들은 그것을 가지고 회사의 필요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사양되는 산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아이템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회사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융권의 많은 그 부채는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또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 투자자들에겐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또 회사에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남아 있는데 그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을 닫자니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자,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른 아이템, 다른 비즈니스 모델, 그것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그것을 새로운 시장에 나가게끔 하는 것이 대표님의 몫이어야 됩니다. 제3의 직원은 바로 그런 대표님의 어떤 고통을 함께 덜어가고자 하는 게 제3의 직원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시장을 먼저 봅니다. 시장이 없는 아이템은
있으나 마나인 아이템이죠. 팔 곳이 있어야지 팔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시장을 먼저 조절하고 그 시장이 단기적인 시장인지 장기적인 시장인지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은 시작하게 되면 곧 단명할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시장이 우리 이제까지 우리 회사를 끌어갔던 그 아이템의 대체로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기술은 독점적인 기술, 뭐 과점적인 기술이 괜찮겠습니다. 이런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고자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련한 것은 시장을 조사하고 그 기업에 맞게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국가출연연구소의 연구진들을 매칭합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의 연구자금,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금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국책연구소들은 많은 연구를 하지만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전체의 30% 정도만 사업화되고 70% 정도는 그냥 사장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합니다. 대학의 산학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합니다. 이렇게 사업화되지 못할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살아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면서 함께 개발하자라고 제안을 한다면 어떤 연구진이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바로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해서 그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그들이 만들었던 그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끔 시장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짧으면 1년, 길면 3년 연구재단의 지원금을 받게 되면 보통 10억에서 50억, 더 큰 거는 100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여기업인 회사와 연구기관인 연구소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나눠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회사의 R&D 직원의 부설 연구소의 직원들이 급여는 해결됩니다. 또 경비도 해결됩니다. 또 여기서 나온 그 기술이 사업에 접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게끔 도와줍니다. 자, 저희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매번 저희 연구진들은 이 매칭에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의사소통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에 한국 인증인 코라스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공신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을 통해서 그 기술이 배타적인 독점권, 즉 독점권을 갖게끔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특허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만이 제조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저희는 열어드립니다. 그게 대기업 시장이 됐던 즉 B2B죠. 정부 시장이 됐던 B2G죠. B2C 시장이 됐던 즉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거죠. 이런 어떤 시장이 됐든지 간에 가장 성공할 만한 그런 시장으로 우리 기업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매칭을 통해서 실제로 과거의 아이템을 통해서 먹고 살던 그 기업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것이 저희 일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3의 직원입니다. 대표님이 일 때문에 시청 쫓아다니십니까? 아니면 구청 쫓아다니십니까?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 기보 직접 다니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커졌고 많은 곳을 다니셔야 되고
많이 바쁘십니다. 그 밑에 직원을 보내자니 그 직원의 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냥 의사 전달만 듣고 옵니다. 안 된다는데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요. 우리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데요. 이건 아주 수동적인 대답이죠. 만약에 대표님이 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안 되는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어떤 마련을 통해서 또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마 적극적으로 물어보실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저 제3의 직원은 바로 대표님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한국 내에 있는 어떤 기관, 대표님이 필요하시는 어떤 거래처, 그것을 적극적으로 탐방하고 적극적으로 매칭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제3의 직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근데 오해할 만한 것이 아닌 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은 이미 저희가 하는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역할을 뺏어서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저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기업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잇몸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저희 경영학 박사들, 공학 박사들 또는 기술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일을 대행해드리고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회사를 도와드리고 그래서 회사의 발전을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 그 제3의 직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다시는 제3의 직원이 보험회사에서 벤처 설립해주고 이노비즈 설립해주고 부설연구소 설립해주고 이런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찾아뵙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은 이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